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질문글이 올라오는 네이버 지식인.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만큼 소름 돋는 글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트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소름 돋는 지식인 질문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유명한 롯데월드 사고 예언글과 라주 6.2 사이는 제외했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첫 번째, 인육데이. 때는 2012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육데이였죠. 질문글을 자세히 보면 10월 10일 인육데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제가 친구한테 들은 건데 10월 10일이 인육데이라던데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봉고차나 냉동차, 택배차, 썬텐이 심한 차 같은 거 타서 납치해서 인육 먹고 장기매매인가 인신매매한다던데 덜덜. 이 질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지식인엔 인육데이가 진짜냐고 묻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이러한 질문들의 답변은 그걸 믿냐? 네, 진짜라고 하네요. 중국에선 인신매매하다 걸리면 사형이라 우리나라 와서 한다고 하네요. 라는 공포스러운 답변까지 남기게 되죠. 이에 진짜 중국에 이런 게 존재하는지 자세히 알아본 결과 이 괴담의 진짜 내용은 이랬습니다. 10월 10일은 쌍십절이라는 중국의 명절이며 이날 인육을 먹는 풍습이 있다. 중국에선 걸리면 사형에 처해지기에 중국의 고위층들은 한국에 와서 인육 파티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유명했던 오원춘 사건을 언급했죠. 그러나 이 괴담은 곧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쌍십절은 중국의 인육데이가 아니라 대만의 건국기념일이며 중국에선 기념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서든어택 사망신고. 때는 2009년 10월 7일 지식인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이틀 후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서든어택 캐릭터도 삭제되는 건가요? 성의 있게 자세히 설명 좀. 9시까지 접수받아요. 빨리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망신고하면 서든 캐릭터 삭제됩니까?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 글을 쓴 작성자를 욕하실 겁니다. 실제로 지식인엔 페류나라고 많은 답글들이 달렸죠. 하지만 저 판트리는 조금 의아했던 게 있습니다. 이틀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는 걸 어떻게 한 걸까요? 아무리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한들 그 날짜를 딱 맞춰 돌아가시는 일도 거의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같은 날 똑같은 내용의 질문이 하나 더 올라옵니다. 만약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그냥 서든어택 캐릭터가 걱정이었던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추측해보자면 아버지는 몸이 좋지 못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던 중 의사가 며칠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자 당장 아버지가 떠난다는 슬픔보단 서든어택 계정이 걱정돼서 지식인에 당당하게 질문글을 남겼지만 되레 욕을 먹으니 내용을 바꿔 업로드했던 것은 아닐까 추측됩니다. 만약 진짜 이런 거라면. 세 번째, 서산성림중학교. 네이버에 서산성림중이라고 검색하고 쭉 보다 보면 뭔가 이상한 질문들이 다수 보입니다. 서산성림중 피아노 어느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질문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답변의 답글을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영창실업이라고 답변이 달리자 작성자는 서산성림중도 저처럼 태어난 부모는 정상아이 딸이 맞나요? 아들이 맞나요? 라는 뭔가 문법이 잘 맞지 않는 답글을 달게 됩니다. 이후에도 딸이 많아요. 아들이 더 많지요. 딸이 더 적고. 당연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서산성림중 학부모도 직접장애인 없지요. 당연합니다. 대한휴먼발리펜션 이쁜의 아저씨도 똑똑하지요. 당연합니다. 뭔가 문맥상 전혀 맞지 않는 질문들을 하는데 답변자는 또 이에 계속 답글을 달아줍니다. 대체 이들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범죄의 암호일까요? 한 가지 더 미스테리한 건 바로 서산성림중 예림이라는 제목의 질문글입니다. 강릉역에서 걔네 집 가깝나요? 강릉 아파트 어딘가요? 네, 가까워요. 그리고 강릉 아파트는 강원도에 있죠. 걔 어느 아파트 사나요? 강원도 강릉 아파트요. 새 아파트 사나요? 네, 새 아파트에서 살고 있죠. 뭔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 같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 새 아파트에서 사냐는 질문은 좀 의아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더 의아했던 건 같은 제목의 글이 총 3개 올라왔는데 답변자가 모두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궁금했던 전 이 답변자의 프로필을 클릭해보게 됩니다. 이분은 전부터 꾸준히 지식인에서 활동해온 듯 수호신이라는 칭호를 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분의 답변들을 보니 이 미스터리가 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맥상 맞지 않는 질문들 그리고 답변들이 꽤 많았고 이를 찾아본 결과 AI 매크로를 사용한 답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계속 검색해보던 중 뭔가 단순 매크로라기엔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질문은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갤럭시 노트 재출시하면 충전기 주나요? 라는 질문글에 답변이 달리고 답글을 보면 갑자기 또 생뚱맞게 서산성림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후 제아제 굳제게 하지요 라는 뭔가 알 수 없는 단어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전혀 엉뚱한 곳에서도 등장하는 서산성림중에 대한 이상한 질문들과 답변은 2022년 초부터 2023년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게시되었습니다. 과연 그저 매크로에 불과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어떤 범죄의 암호였던 걸까요? 네 번째, 성폭행 신고. 2009년 1월 28일 지식인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제가 길거리를 가다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비닐봉지로 얼굴을 덮더니 그 상태로 강간을 당했어요.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는데 범인은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글이 올라오고 고작 2시간 후 작성자는 또 다른 글을 올립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성폭행 범죄자 잘 잡히는 편인가요? 여성분들은 곧바로 신고를 하나요? 여기서 작성자가 사용하는 단어, 여성분들, 학생만 이전 글과 비교해보면 뭔가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듯 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이 작성자는 또 다른 질문을 게시합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수건 같은 걸로 입에나 코에 대면 곧바로 잠이 드는 마취약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파는지와 가격을 적어주세요. 수면제 같은 것도 알려주세요. 들이마시는. 성폭행 피해자가 마취약이 왜 필요한 걸까요? 5번째, 2003년 1월 지식인의 상당히 소름 끼치는 질문 하나가 게시됩니다. 시체가 썩어서 딱 뼈만 남을 때까지 몇 달 걸리나요? 조건은 뒤뜰입니다. 흙은 축축한 상태. 시체가 썩어서 딱 뼈만 남을 때까지 몇 달 걸리나요? 그리고 답변이 오싹하게 만듭니다. 너 살인하고 뒤뜰에 묻었구나. 첫 번째, 3호선 고장.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서산 성림중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이버에 3호선 고장을 검색해보면 이와 관련해 열차가 언제 신차로 바뀌냐는 질문들이 넘쳐납니다. 질문을 자세히 보면 3호선 고장 찾아서 신차로 대체하지요. 라는 질문에 네, 그런 뉴스를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라는 답변이 달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별다른 이상함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답변의 답글을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초등학교 때도 저도 정상 친구들 만난 것도 잘못된 편이지요. 정상적인 친구를 만났다는 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지상파 중앙도 올봄부터 전국 다 송출하나요? 지역방송 통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지상파 중앙은 올봄부터 전국에 송출한다고 봅니다. 갑자기 친구 얘기를 하다가 방송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매크로 답변이라고 할지언정 어느 정도 문맥이 비슷해야 하지만 전혀 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질문을 또 보면 3호선도 고장이 잦아서 신차로 대체하나요? 라는 질문에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역시 답변은 전혀 문제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답글을 보면 대한항공 프랑크푸르트도 747-8 다시 예전처럼 언제 들어가나요? 하이유로도 우체국 택배로 곧 바뀌나요? 이런 문맥상 전혀 맞지 않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외에도 서산 성림중과 같이 정말 수많은 질문들이 이미 지식인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들은 보통 올 하반기에 교체된다는 답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서산 성림중, 3호선 고장. 이 두 개가 의미하는 건 뭘지 어떻게든 알아내겠다는 마음으로 알아봤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낯익은 사람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3호선으로 시작해 3호선도 고장이 잦나요? 2009년식.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들과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서 저희가 봐야 할 건 바로 이 답변자입니다. 답변자는 바로 저 판테리가 서산 성림중 때 언급했던 그분과 동일 인물이었죠. 서산 성림중에 이어 또다시 이분이 등장한 겁니다. 다시 이분의 프로필을 자세히 보면 뭔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요약해보자면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중단해야 할 것 같다라는 설명을 끝으로 더 이상 활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혹시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 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분이 3호선 고장과 관련해 답변을 달던 시기가 서산 성림중 때와 시기가 겹치는 걸 보면 그저 당시 수호신이라는 칭호를 달기 위해 매크로 같은 답변을 달았던 걸까요? 서산 성림중과 3호선 고장은 전혀 다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비슷했던 답변들. 어쩌면 그저 매크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 약의 은어일까요? 두 번째, 그라목손. 2009년 12월 18일 그라목손을 마시면 어떤 고통이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전문가의 답변만 원합니다. 그라목손 환자들을 보셨거나 했던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님들이요. 마시고 난 뒤로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정말 자세하게 어떤 증상들로 고통받고 병원에선 어떤 조치들을 취하며 퇴원은 가능한지 결국 어떻게 죽는지까지 정말 자세히 원합니다. 이 글의 답변을 보고 무서워서라도 제가 그라목손을 버릴 수 있게.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질문. 그리고 이에 답변은 이렇습니다. 보호자에게 살릴 방법이 없다고 말해줍니다. 처치를 할 만한 것도 없으며 살아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생존율이 미미하다며 설득해보지만 추후 이 글에 달린 답글이 충격적입니다. 아마 제 동생이 쓴 글 같네요. 미리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벌써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세 번째, 여자 간. 2017년 10월 지식인은 믿기지 않는 질문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여자들은 간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폭력이나 그런 거 일체 없이 그냥 관계만 맺는다고 할 때 임신 때문에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러면 범이 똥 끼고 하면 안 무섭지 않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올린 작성자는 답글까지 답니다. 아니 팔다리만 꽉 힘으로 누른 채 하는 거죠. 때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 말하는 거임. 그럼 싫은 거지 왜 무서워함? 폭력도 없고 임신도 없는데? 그리고 다음날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질문글이 하나 더 게시됩니다. 여자들은 짧은 옷 입는 이유가 자기를 강간해달라고 입는 건가요? 맞습니까? 과연 이 사람은 정상인인 척 사회에 스며들어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감옥에 있을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지식인은 강간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질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번째, 어항 물비린내. 2009년 1월 25일 집에서 어항 물비린내가 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이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에서 어항 물비린내 같은 비린내가 납니다. 저희 집엔 어항도 없고 물고기도 안 키웁니다. 다른 곳에선 안 나는데 안방에서만 납니다. 7개월 정도 살았는데 겨울 되면서 갑자기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역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커튼에서 났는데 코를 안 갖다 대도 근처에만 가도 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침대 매트 커버에서 냄새가 나네요. 그저 냄새 때문에 고민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답변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사를 하셨군요. 영화 보면 벽 속에 시차 같은 게 있을 때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름 끼치는 건 바로 질문자가 설정한 태그입니다. 벽에서 소리라는 태그가 걸려 있었죠. 다섯 번째, 제 초롱이 터진 건가요? 2009년 1월 12일 제 햄스터 초롱이가 터졌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다소 다급해 보이는 이 질문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 그려오라고 해서 초롱이를 그리려 했는데 자꾸 움직여서 냉동실에 넣어서 얼려서 그렸는데 다 그리니까 안 움직여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우기인가? 눌렀는데 전자레인지에서 터져버렸어요. 어떡해요? 제 초롱이 터진 거예요? 오늘 판트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식인 괴담 탑5 1, 2탄에 이어 지식인 괴담 3탄 탑7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창원 간첩. 2020년 12월 17일 창원 간첩이라는 제목의 이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명곡동 어디에 간첩이 들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하고 그리 멀지 않은데 지나가다 만날까봐 걱정돼요. 작년 여름방학 때부터 간첩 잡는다던데 지금은 간첩 잡혔나요? 어디선가 주워듣기론 학생들이 간첩 잡는데 도와주면 일당 30만원 이상을 받는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겨울방학 때 알바할 겸 저도 해보려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창원에 간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글에 이런 답변이 달립니다.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다 라며 질문자의 말이 말도 안 된다는 답변이었죠. 그런데 약 2년 후 실제로 이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동향을 탐지해 북한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방첩당국의 수사를 받는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민중전의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로 뻗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만 나오지 않았을 뿐 창원 지역 사람들은 정말 이미 알고 있던 걸까요? 그런데 사실 만약 진짜 그렇다면 진작에 이와 관련한 기사가 나왔을 겁니다. 과연 그 학생은 어디서 이런 정보를 들었던 걸까요? 두 번째, 혼자 여행하는 중학생. 2020년 11월 16일 지식인엔 저는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중학생. 이라는 제목의 글. 저는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중학생이에요. 이번에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사진사를 한 분 모실까 해요. 그런데 사진사분은 성인이실 텐데 중학생이 사진사분과 컨택해서 모셔도 되나요? 페이는 당연히 지급 가능합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뭐가 문제야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보면 사용하는 단어가 중학생이 맞나 싶습니다. 사진사분과 컨택, 페이, 뭔가 좀 이상하죠. 심지어 작성자가 쓴 답글은 이렇습니다. 당연히 여성분으로 모실 겁니다. 중학생이라면 친구나 가족에게 부탁할 수도 있지만 굳이 페이까지 지급하며 사람을 구한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로 사람을 유인해 일어난 사건 사고가 빈번하기에 사람들은 이 글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저 순수했던 중학생이 맞았을까요? 세 번째, 살인 혹은 이번에도 역시 2020년 12월 27일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머리부터 떨어져야 죽나요? 라는 제목의 글은 내용 역시 제목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저 작가거나 혹은 영화를 보다 궁금해 물어본 걸 수 있지만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정보가 없는 사용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보가 없는 사용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장기간 이용하지 않아 휴면 계정으로 전환되었거나 탈퇴했거나죠. 작성자는 과연 어떤 의도에서 이 글을 작성했던 걸까요? 네 번째, 이 노래 뭔가요?
2017년 1월 3일 자신이 듣던 노래를 잊어버려 지식인에 물어보는 글을 작성합니다. 여자 노래로 가사에 처음엔 잠들 수 없는 밤 창가에 앉아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후렴쯤 여기가 내 자리인걸요? 조금 더 변하지 어쩌고저쩌고 저 자리 지키는 저 별처럼인가? 라는 가사도 있었던 것 같고 해당 가사가 적힌 노래를 찾아보면 바로 러블리즈의 새벽별이라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뭔가 잘못됐습니다. 새벽별이라는 노래의 발매일은 2017년 2월 26일, 그리고 해당 노래를 찾던 이 글의 작성일은 거의 2달 전인 1월 3일. 이 글을 접한 사람들은 콘서트에서 선공개된 거 아니냐라고 의심했지만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하죠. 정말 작성자는 예언자였던 걸까요? 아니면 시간여행자? 아니면 다른 노래와 헷갈려 가사를 우연히 비슷하게 적었던 걸까요? 5번째, 4년 전 폭행. 내 짝사랑녀 밤에 길 가는데 따라가서 끌고 가 5차례 폭행하고 발찌차고 감옥도 다녀왔어. 지금은 출소하고 사회인인데 후회된다. 보고 싶어. 대학교는 좌태서 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그러지 말걸. 이 소름 돋는 글이 올라온 이후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게시글 하나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비슷했지만 이후 추가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 여학생은 올해 4월에 살했다고 들었습니다. 장례식에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칼 맞을까봐 안 갔네요. 대학을 자퇴하고 우울증으로 집거 생활을 했었답니다. 그러다가 과연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 여자가 보고 싶은 걸까요? 6번째, 폭행 교사. 2021년 3월 21일 전과가 입시에 결과를 미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의 내용은 이랬죠. 교대 입시 준비하고요. 초등학생 폭행 전과가 있긴 한데 완전 중딩? 고딩? 어렸을 때 저지른 거긴 합니다. 요새 애기들 보면 이쁘고 그냥 사랑스럽고 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서요. 초등학생 폭행 전과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겠다는 이 글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에 많은 비난이 댓글에 달리자 작성자는 답글을 남기죠. 엄청 뭐라 하네. 저도 반성 중입니다. 교사 안 되면 어린이집 취업하거나 제가 직접 어린이집을 만들면 되는 거입니다. 아참, 그리고 저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욕하실 자격 없으세요. 또한 제가 보기엔 걔도 저를 좋아했는데 아마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저한테 뒤집어 씌운 것 같고요. 제 잘못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하지 말라 해도 했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마녀 사냥 그만하십시오. 이후 더 많은 비난이 빗발치자 끔찍한 답글 하나를 더 남깁니다. 7번째, 롯데월드 사고의 연괴담 본인 등판. 너무나 유명한 괴담이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앞서 다른 이야기들과 같이 설명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지식인의 롯데월드 사고 말이에요. 라는 제목의 한 질문글이 올라옵니다. 뭘 타다가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까? 그럼 사고 난 놀이기구 운행 안 하나요? 자세히 좀. 저 월요일날 갈라 했는데 왜 자꾸 꼬일까요? 이 질문글이 올라온 날짜는 2004년 2월 7일. 그러나 이날 롯데월드에선 그 어떠한 사고도 없었죠. 이 글을 본 사람들은 답변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해성특급 사고가 아니라면 그 이후로 아직까지 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자 답답함을 느꼈던 건지 질문자는 다시 한번 질문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빠랑 동생이 직접 뉴스를 봤어요. 2월 7일 새벽 뉴스예요. 어떤 사람이 안전바를 안 내리고 가다가 꺾는 데였나? 거기서 추락했대요.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성이 있고 그렇다길래 아틀란티스 사진 보여주니까 맞다네요. 근데 제주위에도 그런 뉴스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요. 인터넷 뉴스도 뒤져봤는데 한 개도 안 나오고. 답답해요.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며 글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글의 답변들은 그런 사고는 난 적이 없다 정도만 달리고 말죠. 그러다 약 2년이 흐른 2006년 3월 6일 롯데월드에서 실제로 아틀란티스 탑승객 사망 사고가 일어납니다. 휴무일을 맞아 아틀란티스를 탄 롯데월드 안전과 직원이 급하게 회전하는 구간에서 기구에 머리를 부딪히고 튕겨져 나가 석촌호수로 추락해 익사했다는 사실이 뉴스에 보도된 겁니다. 이 뉴스가 보도되자 2년 전 올라왔던 그 질문글이 다시금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죠. 사고 내용까지 유사했고 심지어 사고가 났던 3월 6일은 음력으로 전환해보면 2월 7일로 질문글이 올라왔던 2월 7일과 똑같았죠. 이후 이 글이 예언글이라며 엄청나게 화제가 되자 한편에선 사고 이후 수정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네이버 측에선 질문글 게시일자는 조작할 수 없으며 수정하면 수정했다는 기록이 표시되는데 그러한 표시 역시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대체 누굴까 추적해보고 싶어도 이미 계정을 탈퇴한 상태라 추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그저 우연의 일치인 것으로 판단했죠. 그렇게 영원히 괴담으로만 남을 것 같았던 이 글. 그런데 2024년 12월 25일 작성자 본인이 등판합니다.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몇 번 봤었는데 제가 쓴 글이라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지나치다 최근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 문득 빡 하고 생각이 났네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머니랑 아버지가 롯데월드를 못 놀러 가게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동생은 뭘 모르는 나이라 그냥 맞다고 한 게 아닐까 싶네요. 놀이기구가 꺾이는 구간이 무섭다고 떨어질 뻔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게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너무 걱정이 되어 어디선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망상을 했나 싶네요. 해당 사건 관련해서 수정 및 조작 등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거는 아니란 점 알려드립니다. 저는 2006년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이게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이버를 탈퇴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 주민번호 생성기로 무한가입이 가능했던 시기였기에 그렇게 가입을 했었는데 그게 막히면서 자동 탈퇴가 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물론 인증은 되지 않기에 정말 본인인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인 등판이라며 작성한 글이 정말 본인 같으신가요? 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판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시 돌아온 네이버 지식인 괴담 탑5 사탄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살목지. 충남 예산에 위치한 살목지는 오래전부터 귀신이 나오기로 유명한 심령 스팟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갔다가 빙의가 된 것 같다는 지식인 글 하나가 있죠. 2023년 7월 31일 살목지 빙의 문제 전문가분들께서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 친구가 살목지 유튜브 영상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와서 우연히 보다가 귀신 분장한 여성 나와서 재수없어서 꺼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우리도 유튜브 조회수 올려보자고 5명이서 흉가를 가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귀신이나 이런 거 질색이라 미친 소리라고 말하고, 고등학생 때부터 오지랖 떠는 친구 때문에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만나서 이번에는 또 쓸데없는 소리 하더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친구들 단톡방에서 대천 해수욕장에 1박 2일로 가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해수욕장 가면 헌팅률이 높다는 말에 저도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었고 헌팅률이 70%라서 혹하기도 했고요. 문제는 이렇게 제 친구와 친구들이 저를 속인 건데, 지방에 내려가는 동안 제가 잠이 들었는데 해수욕장 가는 길에 살목지에 간 겁니다. 이상하게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는 기분이 들고 싸늘한 느낌이 들어서 눈 떠서 차 유리밖을 보니 강이 보이고 숲인 거예요. 정말 속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번에는 손절해버릴 생각까지 했는데, 한 번만 동영상 찍고 갈 테니까 봐달라는 겁니다. 1시간이면 끝난다고. 저는 차에서 기다리는데 지들끼리 배고프다고 라면까지 끓여먹고 그린 레이저로 이곳저곳 가리키며 목매단 여자 귀신 메모가 이쁠까 어쩌고 하며 이곳저곳 사진까지 찍더군요. 문제는 서울에 와서입니다. 그 친구와 다른 한 명이 이유 없이 아프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오지랖 친구는 머리가 아프고 손이 울렁거리고 귀에서 이명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제가 친구네 집에 가서 얼굴을 봤을 때는 눈 주변이 약간 멍든 것처럼 보였고 잠을 잘 못 잔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위염 증상인지 뭐만 먹으면 오바이트 증상이 너무 심했고요. 2주가 지나고 오지랖 친구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새벽에 소리를 지르고 이가 아파서 구르니 결국 서울대병원에 데려갔는데, 며칠 뒤에는 눈알이 빠질 듯이 아프다고 하여 뇌혈관 질환인가 싶어 MRI까지 촬영했으나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또 한 주가 지나고 두 친구 근황을 어머니께 들었는데, 검은 형체 같은 게 친구가 누워있으면 밤마다 나뭇가지 같은 걸로 눈을 파면서 네 머리를 잘라버리겠다고 협박을 한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친구가 2시간 자다가 깨고 1시간 자다가 깨고를 반복해서 살이 10kg이나 빠졌고, 결국 친구네 어머니가 불교라서 절에 가서 구병시식을 300만 원이나 주고 했다고 합니다. 큰 스님이 구병시식 중 일방적으로 아들이 잘못된 짓을 했고 너무 센 것이 와서 한 번 해서는 안 나간다고 하시는데, 5번은 해야 한다는데 1,500을 어떻게 하나요? 지속적인 과잉 놀림, 머리를 자르겠다는 협박, 그리고 다른 친구는 뭐든 먹는 즉시 다 토해냅니다. 혹시 돈을 좀 저렴하게 해서라도 이 두 친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해당 내용은 상당히 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부분도 상당히 꽤나 많은 부분들을 요약한 이야기죠. 과연 이 친구들은 지금은 괜찮을까요? 두 번째, 살인 미수죄. 2025년 1월 29일 베개 살인 미수죄 성립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베개로 얼굴을 짓눌러 숨을 못 쉬게 하는 행위는 살인 미수죄가 성립되나요? 증거나 증인이 없을 시에는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 이 글엔 답변이 달렸고, 이후 작성자는 이러한 답변을 달았죠. 시간이 좀 지나서 문자로 본인이 한 잘못을 인정한 내용이 있어도 충분한 증거가 될까요? 해당 글의 카테고리가 가족, 이혼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생각하자면, 자고 있는데 숨이 막혀 눈을 떠보니 남편 혹은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고 베개로 짓누르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이외에도 살인 미수죄와 관련해 이상한 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는 동생이 어제 불법적으로 남자분과 만남을 가졌는데 방에 들어가자 칼을 2자루 들고 나와 칼 1자루로 팔을 찔렀는데 칼끝이 7, 8cm가량 들어가서 부러졌고 1자루는 가슴 위쪽을 찌르다가 동생이 도망치는 바람에 스치듯이 찢어졌습니다. 경찰이 그 자리에서 잡았고 동생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동생 쪽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이건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나요? 혹시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나요? 이미 경찰이 범인을 잡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면 해당 경찰에 물어보면 끝나는 걸 굳이 지식인에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심지어 그저 아는 동생이 겪은 일이라기엔 칼이 7, 8cm가량 들어가서 부러졌다, 가슴 위쪽을 찌르다 스치듯 찢어졌다 등 당시 현장에 없었다면 모를 수밖에 없는 당시 상황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는 점 또한 너무나 이상했죠. 과연 현장에도 있지 않았던 제3자가 어떻게 저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던 걸까요? 범인이 정말 잡힌 건 맞을까요? 세 번째, 귀접. 때는 2018년 10월 10일에 올라온 귀접 도와주세요. 20대 후반 남성. 이라는 글.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번 여름 흉가의 친구들과 다녀온 후 계속해서 귀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이쁜 여자 귀신이라서 좋았으나 매일매일 귀접을 겪으니 정말 힘듭니다. 가장 걸리는 부분이 귀접이 시작된 초기에 제가 평생 같이 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여자 귀신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귀접 끝나갈 무렵 한 번도 말을 하지 않던 여자 귀신이 제 귀에 대고 평생 자기랑 함께 해야 될 것이다. 못 벗어난다.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줬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후 이 글이 여러 커뮤니티에 퍼지자 약 2년 후 작성자는 이렇게 남깁니다. 당사자인 저는 아직도 귀접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분들 죄다 찾아다녔지만 소용없네요. 이게 남들에게는 그저 웃긴 농담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과연 정말 계속해서 귀신과 함께해야 하는 걸까요? 네 번째, 제 성애자. 2023년 5월 17일 제가 최성애자인 것 같습니다. 라는 제목. 올해 18살 여학생이에요. 채만 보면 가지고 싶고 통제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친구와 함께 걷다가 까마귀 시체를 봤는데 갖고 가서 해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또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짓밟아보고 싶었지만 친구가 있어 하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괴롭히거나 발로 밟으면서 성적으로 흥분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영상을 보며 이 행위를 하곤 합니다. 또 시체를 범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절 통제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시체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들고 가서 이뻐해주고 싶고 그럽니다. 실제 사람은 제가 통제할 수 없으니 시체로 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정신과도 가봤으나 지켜보자는 말밖에 없으셨습니다. 이런 엽기적인 글에 답변은 더 끔찍합니다. 직업을 그런 쪽으로 택하면 어떨까요? 의사나 수의사도 있고요. 과학수사대에 시체 검시하는 직업이나 장례식장에서 신을 염하는 일 같은 것이 적성에 맞을 것 같은데요. 시를 보면 짓밟고 싶고 해부해보고 싶고 성적으로 흥분하는 사람에게 이게 맞는 걸까요? 불과 2년 전에 올라왔던 글이기에 지금은 20살이 되었을 여학생. 과연 이 여학생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섯 번째, 살인자의 취업.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취업 제한되나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1년 출산 후 산후 우울증으로 8세인 자녀 사례로 2012년 3월 징역 3년 치료 감호형을 받고 2020년 1월까지 보호관찰 기간으로 조만간 보호관찰도 마무리됩니다. 가족의 지지로 지금은 남편과 둘째 아이와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사고 전 간호사로 일했기에 얼마 전 병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조회를 해야 함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취업에 제한이 있을까요? 해임되진 않을까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범죄 경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없어진다고도 하는데 저의 경우는 언제 소멸되며 재취업을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조회 동의서에 서명을 한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살 자녀의 인생을 없애놓고 취업이나 걱정하는 작성자. 과연 계속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가는 병원에 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판트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네이버 지식인 괴담 탑5 5탄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베트남 귀신. 어느 날 지식인엔 사진 몇 장과 함께 글 하나가 올라옵니다. 사진을 보면 뭐가 문제야 싶을 수 있지만 서서히 확대해보자 옥상에 보이는 사람 형태의 무언가. 작성자도 이에 놀라 지인과 나눈 문자 내용까지 공개하며 이 정체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었죠.
이곳의 낮 사진을 보면 사람 형태가 보였던 곳과 정확히 일치하는 곳에 피뢰침처럼 보이는 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저 밤이라 사람 형태처럼 보이게 착시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실제로 이를 접한 사람들은 구름이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 착시라기엔 옆에 보이는 구름과의 거리감, 그리고 사람의 형체가 너무나 잘 보입니다. 머리, 몸통, 그리고 팔엔 무언가 들고 있는 듯한 모습. 이에 또 일부는 그저 사람이고 점검차 올라간 것 아니냐라고 하기도 했지만 해당 사진이 찍힌 시간이 밤인 걸 보면 점검차 올라간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대체 사람처럼 보이는 이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두 번째, 해몽. 때는 2018년 8월 26일 지식인엔 꿈 해몽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며칠 전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처음 보는 예쁘고 선한 성품의 여성과 여행도 가고 갖가지 스킨십하는 등 거진 연인 관계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꿈을 꾸는 게 자각해서 바로 그 여성에게 이름과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서로 포옹으로 마무리하고 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번호랑 이름을 외운 상태였고 한번 그 번호에다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통화 연결이 되더니 어떤 여성이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약간 짜증난 목소리로 "왜요?" 하더라고요. 저는 꿈에서 나온 여성 이름 찾는다고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상대방 여성이 "아, 또 그 여자 찾는 전화야? 요 며칠간 계속 전화 오더니" 하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계속 꿈에서 나온 여자 이름 대면서 그 여자 찾는 전화가 계속 왔다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여자가 꿈에 나와서 꿨다는 건가요? 대체 이 남자는 어떤 꿈을 꾼 걸까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 꿈에 등장한 의문의 여성은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세 번째, 트라우마. 2016년 5월 18일 25살, 아직도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딸 구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글. 내용은 이랬습니다. 너무나 과거가 후회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했던 짓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요. 이제부터라도 딸과 화해하고 싶은데 제발 도움을 주십시오. 애엄마가 먼저 은총의 길로 떠나고 난 뒤 아이와 연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졌지요. 그 아이 저를 메신저 차단해서 어렵사리 다른 메신저로 연락하니 저렇게 악마 같은 말들을 쏟아내네요. 기도도 힘듭니다. 이런 상황 저가 무엇 할 수 있나요? 그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에는. 마치 신앙심이 깊어 보이는 한 아버지는 이런 내용과 함께 딸과 대화를 나눈 사진들을 같이 첨부했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지낼 거니? 너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혈육은 너랑 나뿐인데 대체 왜 그러니? 정말 힘들다. 그리고 돌아오는 딸의 충격적인 답변. 3번이나 살 시도했어. 아빠가 그때 했던 그 말 때문에. 나는 폭행 피해자고 당신은 방관자였어. 요즘은 살 시도를 후회해. 내 손목 긋지 말고 당신 입을 찢어버릴걸. 당신을 죽일걸. 그렇게 하면 차라리 내가 행복해질 수라도 있었을 텐데. 난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돼. 당신이 그때 신고만 제대로 해줬어도 아니랬어. 신고가 아니라 그 새끼 쫓아가서 죽이기만 했어도 아니랬다고. 내가 신고해주라고 했잖아. 뭐 큰 거 하라고 했냐? 근데 아빠가 그랬지. 목사님 아들인데 일 어떻게 크게 만드냐고. 목사 아들 당신이 낳았어? 엄마한테도 일 키우지 말라고 당신이 그랬다며.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 들었어. 이 대화 내용은 상당히 깁니다. 다만 요약해서 보자면 딸이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폭행을 한 사람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눈 감아줬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딸과 연락을 바라는 게 정상일까요? 네 번째, 빙의. 때는 2023년 6월 26일 빙의된 것 같아요. 귀신. 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질문글.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빙의를 당한 것 같아 글을 남기게 되었다는 작성자입니다. 밤에 운전하고 전라도 광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터널을 진입하고 나오는데 사람 형태의 한 그림자 같은 게 2걸음 걷고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저런 형태의 무언가를 본 건 총 3번인데요. 너무 무서워서 여자친구한테 데리러 오라고 하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창문 밖을 보고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파도 치는 형상이 보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자친구가 왔고 저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을 때쯤 갑자기 제 몸이 떨리고 순간 집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차를 돌리라고 말하였고 갑자기 제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웃긴 상황이 아닌데 미친 듯이 웃음이 터졌고 계속 웃었습니다. 분명히 의식은 있고 속으로 내가 왜 웃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빙의되기 며칠 전부터 여자친구가 꿈을 꾸면 제 머리를 때리면서 너도 한번 아파봐 하고 저승사자 2명이 서 있는 꿈을 꾸고 3일 전에는 대낮에 혼자 저수지에 갔었는데 거기서 또 빙의돼서 제가 제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진 것 같은데 빙의될 것 같으면 오른쪽 어깨, 팔꿈치가 저리고 왼쪽 머리가 아프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약 5달 후 작성자는 이런 답글을 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는 방울소리, 휘파람 부는 소리, 무당 꿈, 연예인한테 사인받는 꿈, 난리예요. 그리고 해당 글의 답변들은 온통 방송 섭외 문의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약 2년이 지난 지금 과연 그는 빙의에서 풀려났을까요? 5번째, 살인자. 때는 2022년 8월 5일 얘 뭐죠? 무서워요. 내공 100. 이라는 제목의 질문글입니다. 무서워요. 전 최근에 살인한 적이 없는데 인과응보라니 뭐라니 이상한 소리를 해요. 무서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사진 3장을 같이 첨부했습니다. 작성자가 다른 질문글에 답변을 하고 그 글의 질문자와 대화를 주고받은 듯한 내용이었죠. 더 자세히 댓글로 말해주세요. 제가 싫어하는 애 생일날 걔 가족이 죽을 예정이라서요. 님 왜 그래요? 생일에 누구 죽었어요? 생일날 가족이 죽으면 엄청 비참하시겠죠? 질문자는 답변자에게 무슨 원한을 가지고 있던 걸까요? 이외에도 마녀 사냥 댓글로 남 죽이는 건 아무렇지 않고 지네 가족이 죽는 건 무섭냐며 웃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냐라는 질문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 왜 이러는지 좀 무서워서 그랬어요. 질문도 생일에 가족이 죽으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돼 있어서 나 오늘 생일인데. 이후 현재 작성자는 어떠한 이유인지 정보가 없는 사용자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듯 정보가 없는 사용자로 표시되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1년간 사용하지 않은 휴면 계정 혹은 탈퇴. 과연 질문자와 답변자는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앞으로 무서운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제보를 받아볼까 합니다. 본인들이 겪은 실화 사건이어도 괜찮고 인터넷을 하다 발견한 무서운 이야기여도 괜찮습니다. 짧아도 상관없고 길어도 상관없으니 제가 댓글에 남긴 이메일로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판트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